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해하실 만한 영화 그리고 대체로 평가가 높았던 영화들 위주로 몇 편을 꼽아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은 자파르 파나히의 심플 액시던트가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인 심사위원 대상은 요아킴 트리에의 센티멘털 밸류가 받았고 비공식적 3등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상을 두 편에게 줬는데 그것을 올리베 락세라는 스페인 감독의 시랏과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독일 감독 마샤 슐린스키의 영화가 공동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비평가들은 경쟁 부문 심사를 안 하는데 칸에서는 대신 자기들끼리 모여서 투표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높은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시랏이라는 무시무시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칸에 도착한 첫날 김소미 기자와 조연나 기자가 시랏에 대해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있고 오늘 봤는데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어떤 영화길래 시랏이 이렇게 화제였나요? 일단 시랏은 돌비 애트모스를 장착한 칸의 수혜를 올해 가장 크게 입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보다 더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파이널 레코닝도 거기서 했거든요. 루미에르에서. 이 영화가 찰란에서 수입한 네. 것 같은데 찰란. 국내 개봉하면 꼭 염두에 두시고 네, 돌비를 찾아가십시오. 사실 경쟁 라인업에 처음 포함됐을 때나 초반에 가장 기대를 받았던 작품 라인업에는 전혀 끼지 못했던 영화이고요.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뜨겁게 올라왔는데 모로코 사막에 거의 절벽 높이만큼 거대한 스피커들을 쌓아두고 거기서부터 출력되는 일렉트로닉 음악 속에서 광란의 레이브, 말 그대로 이제 음악을 마약 삼아 춤추는 이들의 여정을 담은 굉장히 실존적인 영화거든요. 근데 이 작품의 어떤 주제나 감정 면에서도 물론 감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핵심은 그 압도적인 감각 경험으로서의 영화라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서 저는 올리버 락세라는 감독에게도 필모그래피에서 어쩌면 단 한 번 허락된 어떤 순간의 총화가 여기 벌어졌고 아마도 관객에게도 이 영화를 아무리 좋아서 두 번, 세 번 본다고 해도 같은 경험은 하기 힘든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사운드가 너무나 웅장하면 몸이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울림 같은 베이스 소리가 사막을 울리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자체는 그런 레이브 파티를 따라다니던 딸이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누나의 동생인 아들 그리고 피파라는 개 한 마리 이렇게 셋이서 그 레이브 파티를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을 돌리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런 레이브 문화를 이해도 못하고 오로지 혈육을 찾으려고 그냥 가족용 밴을 타고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풍으로 사막에 대비한 레이브족들의 차 사이에 끼어들어서 딸을 찾는데 이때 갑자기 이게 현실이야 약간의 메타포야 싶은 게 군인들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지구 종말에 준하는 어떤 전쟁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레이브 파티를 해산을 시킵니다. 근데 하드코어 레이브예요. 이 모로코 사막의 레이브는.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5명의 레이브 멤버들은 평생을 대안적 삶을 사느라 나이는 한 4, 50대 이상이고 네. 보면은 심지어 팔다리 중 하나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뭔가 동떨어진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정면으로 추구해 온 흔적이 육체에 다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출동해서 해산했을 때 이 부자는 딸을 찾아야 하니까 여정을 그만둘 수 없고 평생을 투쟁으로 살아온 코어 레이버들도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팀이 돼서 뜻하지 않았던 유대를 발견하면서 가는데 그렇다고 휴먼 드라마냐? 전혀 아닙니다. 네. 비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지뢰가 곳곳에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싶지만 또 곱씹어 보면은 스크린 밖에서 종말이 이미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시랏이라는 말 자체가 이슬람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되게 가느다랗고 위태로운 다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시적인 비유로 읽을 수 있는 영화지 않았나 좀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 조연나 기자가 리뷰를 보내준 걸 봤는데 매드맥스 얘기를 해서 되게 보고 싶지 않아요? 매드맥스 같다 일단 그러면? 끌리죠.
근데 내용을 보면 상징과 실존적인 질문들을 형상화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영화가 시청각 매체라고 해서 눈과 귀로 즐긴다라고 했는데 사운드는 사실 저는 촉각에 가깝다고 느끼거든요. 진동을 완전히 몸을 때리는. 어떻게 보면 레이브하는 네. 사람들은 쾌락, 자유, 방종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거의 구도의 맞아요. 영역인 것 구도자, 같고 참전 용사 같은 느낌. 감독이 제3차 세계대전 상황을 연상했다라고도 역시. 하고요. 장르적으로는 사실상 SF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영화인데 듀이야 듀. 그렇죠. 듄의 험블한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독님 모습은 처음 봤는데 시상식을 보는데 진짜 본인이 무슨 LA 메탈 그룹 기타리스트 같이 네.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실제로 레이브를 즐기시는 분이 깜짝 아닐까라는 합리적 놀랐어요, 추측이 감독님. 가능한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영화 보면 춤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딸을 찾겠다는 그러니까 두 개의 집념으로 나뉜 그룹들이 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마지막에 이르러 그 모든 의미들이 무의미해지는 상태에 이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를테면 살 수 있는가 맞아요.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는 이런 영화들의 효용은 춤이 차지하는 자리 혹은 딸을 찾는다는 추구의 자리에 보는 관객이 저마다의 것들을 대입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나한테서 박탈됐을 때 네. 나는 어떻게 keep going 할 것인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이 이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모험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추상어 없이 추상화를 하는 게 본인의 방향타였다고 하고 잘 맞아떨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제목을 이미지가 전부다라고 붙였는데 실제로 감독님이 그런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스토리텔러나 개념을 설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미지나 사운드의 형태를 이제 빚어내는 쪽에 작업을 했다라고 해서 이 영화는 직접 볼 수밖에 없는 영화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플 액시던트.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아까 줄리엣 비노슈가 피켓을 들었다는 말도 해주셨지만 사랑을 카피하다로 줄리엣 비노슈가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그 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는 이제 자파르 파나히가 조감독을 했던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장과 연관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히잡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란에서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여성들이 투옥되고 예술인이 투옥되고 거기에 항의하는 동료 예술가들이 또 덩달아 투옥되고 실제로 본인도 옥고를 치른 다음에 공식적인 영화 제작 금지령은 풀리면서 올해 이 영화를 들고 칸에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소개했던 노베어스가 영화 만드는 사람의 존재론적 고민, 자아 성찰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영화였다면 감독님 직접 출연하셨죠, 그 영화는. 근데 반대로 이 영화는 이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분노와 질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왜 그러냐면 자파르 파나히가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옥에서 들은 동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 동료들이 자파르 파나히 감독보다 먼저 수감이 됐는데 그 사람들보다 또 10년 먼저 수감돼 있던 사람들로부터 감옥에 전래되어 오는 경험담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자기가 볼 수 없는 고문 수사관한테 당하는 일을 겪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 피해자들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이 운전을 하다가 길에서 개를 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차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 게러지 같은 데를 갔는데 운전하는 아빠가 한쪽 다리가 불편해요. 의족을 하고 있어서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게러지에 있던 어떤 한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하얗게 질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연인즉슨 이 사람은 그 소리로 자신을 고문했던 형사를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친구와 친구의 동료와 이렇게 걸러걸러 아는 지금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떻게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근데 자기만 고문당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피해를 입었다거나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동시에 그 다음날 바로 이 남자가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하고 사막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의 무대장치 같은 그런 상황으로 데려가서
삐쩍 마른 음.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그러니까 있고 그래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자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관객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극구 부인을 하니까 이 사람은 닥쳐 하고 분노를 쏟아내면서도 마음 한켠에 내가 혹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경험했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이 사람 좀 봐봐, 만나 봐봐라고. 증명을 한번 그렇죠. 해보려고. 그리고 또 우리 자파르 파나히 감독님이 누구십니까? 하마구치 류스케 이전에 자동차 몰고 다니는 영화의 거장이시잖아요. 맞아요. 택시도 있었고 차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밴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싣고 다니면서 한 사람씩 찾아가서 이 사람 좀 봐보라고. 근데 중요한 서사의 전환점은 이 남자의 가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인이 완전 만삭.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작자인지 아닌지를 확신하기 전에 이 남자의 휴대폰이 울리고 그 휴대폰의 내용은 딸이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산모인 거죠. 그랬을 때 선량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윤리적인 딜레마에 관한 영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유머들이 들어있고 과연 이 소동을 겪고 나서 납치된 그 남자는 개과천선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도 없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에 빠지게 하는 엔딩이 음향으로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올해의 음향 표현의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리 영화들을 쭉 보고 돌비 결정을 한 걸까? 그럴 리는 없겠죠. 하루 이틀에 할 수 정말 이 없는데. 정도면 설치해줘야 돼라고 하고. 사실상 비극적인 주제와 역사적인 의식을 아주 인간적인 살결로 담아낸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지향하는 톤 앤 매너와 만듦새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근데 네. 바로 그 점에서